네, 안녕하십니까. 저대형 양성입니다. 오늘이 7월 26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정도로 상당히 탄탄하게 올라가는 미국 증시와는 달리, 자, 우리 증시는 좀 지지부진했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미국 날짜로 7월 27일, 7월 28일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담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 오히려 빠지기가 쉬운 그런 장세.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관점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자, 문제는 아무리 종목 장세를 하더라도 중소형주 전부 다 대부분의 종목, 대부분의 중소형주 내지 시장으로 봤을 때 코스닥에 들어가 있는 상당수의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장세는 전혀 아니죠. 그 중에서도 일부 뜨거운 핵심에 있는 그런 종목들만이 선택돼서 올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맥락, 그것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계속해서 제가 벌써 2개월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테마주가 그 핵심이죠. 메타버스는 상당히 강렬한 테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만 해도 그래요. 현재 제가 말씀드린, 훨씬 전에 말씀드린 자이언트 스텝도 뭐 거의 안 빠졌고요. 알체라 우리 종목이죠. 또 말씀드린 종목은 아니지만 바이브 컴퍼니, 또 말씀드린 종목이죠. 이지미디어, 또 한컴 MDS 이런 종목들. 그리고 우리 종목은 아닙니다만 엔텔스, 심지어 옵티시스 같은 종목은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한 바 있고요. 또 자이언트 스택과 비슷한 맥락의 덱스터 내지 위지빅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 그 외 선익 시스템, 또 현재 코세스, 에이트원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 사실은 단기로 봤을 때 동일 섹터 내 많은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무차별적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다소 기술적인 과열권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 테마는 다른 테마와 동일선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일반 개인들이 모처럼 만에 안심하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것도 단기가 아닌 상당히 추세적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장세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20년 전에 IT 붐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10년 전쯤에 또 바이오가 상당히 좋았었죠. 자, 그런데 지금이 그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절대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내는데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뚝심을 갖고 계속 이 테마에 초점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 하는 점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테마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테마는 온라인의 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혁명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린 바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또 기본적인 성질,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테마는 아주 강하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이 테마는 수명이 아주 깁니다. 적어도 10년 정도 되는 테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테마는 이제 태동한 지 얼마 안 된 상당히 젊은 시세, 젊은 테마이며, 그에 따라 이슈도 상당히 많습니다. 올라갈 기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 이런 기본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한다면 보다 자신감을 갖는데 도움이 되실까 싶고요.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은 우리가 단기 매매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감안해야 될 것은, 이 테마가 어느 정도 부각되면서 인기주가 됐다는 거죠. 대중화가 어느 정도는 돼가는 것 같습니다. 대중화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단기에 급등을 했을 때에 지수 변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야 된다는 건데, 어찌됐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테마는 지수가 아주 강할 때보다는 지수가 강보합일 때 또 약간 약할 때 그렇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모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테마주들의 속성이고, 이 메타버스 테마도 그러한 성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수가 강할 때보다 아주 강할 때보다는 약간 약할 때는 보합권 근처, 보합권 근처 그때가 더 이제 유리하다는 건데, 하지만 오늘 같이 지수가 큰 폭으로 밀리는 상황이 나올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전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잘 나갔던 테마주들이 후반 들어서 상승폭이 깎인 것도 결국 지수 낙폭이 깊어지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따라서 오늘 같은 날 너무 고점에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나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 내 대장주들이 서로 순환되는 측면이 있어요. 맨 처음에 대장주 선익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 대장주는 제가 말씀드린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그리고 또 바뀌는 것 같습니다. OP6가 될까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대장주, 선도주들이 순환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 정보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내 순서를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시다발 무차별 급등은 단기적인 상투를, 단기적인 과열을 어느 정도는 의미하는 바 있습니다. 그때는 쫓아가면서 매수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일정 어떤 매도 신호가 나올 때에는 이제 일부 물량 또는 일부 종목을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도 있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지만,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그 점을 감안해서 그런 정도의 융통성은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 자, 그리고 현재 어쨌든 뭐 단기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못하겠다든가 잘 모르겠다든가 또는 단기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좀 가다가 좀 밀리더라도 그런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채 그냥 밀고 나가면 된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 위아래로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만 감안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마는 강하고 길고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컨셉과 그와 관련된 성질을 이해하면서 그들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글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한 내용 이런 것들인데, 일단 제페토가 중요합니다. 현재 대형주 중에서는 유독 현재 네이버는 뭐 오늘 같은 날 그렇게 높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졌습니다. 물론 상승폭을 까먹긴 해서 모양이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면 양반이죠.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겁니다. 네이버가 하는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이 바로 제페토입니다. 이 제페토와 지금 미국의 메타버스의 대명사가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사죠. 한판 붙게 생겼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메타버스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거기에서 또 종목이 나와요. 제페토를 연구하다 보면 또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종목이기도 하네요. 몇몇 종목은 몇 가지 종목을 탐구를 좀 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 종목은 알체라, 자이언트 스텝과 그리고 최근에 후보 종목으로 말씀드렸다가 상황에 따라 추가 매수까지 감행하자라고 했던 것이 이즈 미디어, 그리고 조금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말씀드린 종목이 에스코넷입니다. 아직은 매수하지 마세요. 아직은 현재 그와 관련된 재료가 나올 때가 아닙니다. 다만 이지 미디어는 조금 다르다 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었죠. 그거 말고요. 이지 미디어까지 포함을 해서 한컴 MDS 이것도 말씀드린 바 있었죠. 이거 잠깐 들여다보고요. 또 현재 이노뎁 최근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이노뎁. 자, 이 종목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들 종목 간에 어떤 순환성이 있어서 돌아가면 신세를 낸다 싶을 때 기술적으로 이들 종목을 잡을 필요가 있을 때도 있을지 몰라서
이들 종목을 잠깐 탐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진행하면서 오늘 전체 시장은 30분 이내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해드릴 건데요. 자, 미국부터 보죠. 미국 3대 지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번 FOMC에서 테이퍼링, 자산 및 매월 1200달러씩 어마어마하게 현재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그거를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일정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 이미 알려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 미국 증시는 별반 영향을 안 받는데 반해 이머징 마켓은 일단 큰 부담이 된다는 것. 논리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아마 그러한 부담을 다 벗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수와 관련돼서는 계속 수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미국 국채, 이게 웃기는 거죠. 미국 국채 10년물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미국 자체 금융시장은 안정화되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 랠리를 하고 있는 반면, 자, 지금 현재 주변 국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가치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그에 상응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1153원까지, 오늘은 1155원까지 올라갔네요.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잠깐 원달러 일봉 차트를 보시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고요. 오른쪽 끝에 박스가 그려져 있죠. 그 박스 내에 보면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자, 외국인들의 달러를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오늘 매도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도거든요. 앞에 얘기했던 그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니 지금 당장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키타 등등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펀더멘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수급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답은 딴 데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관점이고요. 자, 조금 더 다른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잠깐 차트를 올려다보고요. 삼성전자 슬금슬금 밀려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물량, 장기 기본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또 종목 수가 많으면 심지어 현대차마저도 물량을 빼자라고 말씀드려요. 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기본적인 물량은 반드시 남겨놓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는 무조건이죠. 지금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매수해야 된다는 것을 제3, 제4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네이버는 100만원 정도를 넘어 150만원, 200만원 정도로 올라갈 소지가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시가총액 2위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네이버를 봐야 된다. 중소형주를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단기 매매 뭐 그런 것이 부담되고 그러신 분들은 더욱더 네이버에 진력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카오가 아니고 네이버입니다. 이 점은 무차 강조를 드린 바 있었죠.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은 이제 맞죠. 외국인들 삼각 순매도 잠깐 차트를 볼까요? 자막은 지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기관 동시 순매도, 또 외국인으로 코스닥 선물까지 동시 삼각 순매도, 또 선물 쪽 매도도 많네요. 또 기관들도 그 지난주까지 비교적 활발하게 매수했던 금융투자조차도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지수가 탄력이 나오기는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역시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급락을 한다든가 그럴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자, 기본적인 주제. 자, 일단 제페토와 로블록스가 격돌을 하고 있다는 건데, 국내에서 일단 격돌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 이쪽과 2014라고 적어놓은 이쪽은, 한쪽 왼쪽은 그 네이버 Z의 제페토 사업 영역이고요.
오른쪽 영역은 미국의 로블록스입니다. 서비스 시작은 제페토가 2018년, 로블록스 더 먼저 2014년, 조금 4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 소재는 우리는 제페토는 한국이고 로블록스는 미국 겁니다. 자, 특징이 있어요. 사실은 제페토도 그렇고 로블록스도 그렇고 청소년 이하 어린애 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든 아주 간단한 그런 게임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제페토는 아바타, 아주 그 귀엽게 만든 그런 아바타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그들끼리의 그 걔네들끼리의 SNS로부터 시작한 게 제페토였었습니다. 제페토가 원래 피노키오의 아버지 이름이 제페토잖아요. 그럼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도 간단한 레고 블록 같은 그런 게임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게임 제작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이용자들이 그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다는 그 특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요 기반 서비스가 이런 K-팝이나 또는 게임 기반이 되고, 로블록스는 자체적으로 로블록스 자체가 게임 업체고 게임 플랫폼이고, 그 자체 내에서 현재 사용자들이 게임을 창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고, 여기서부터 메타버스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MAU, 월간 활성화된 이용자를 MAU라고 합니다. 활성 이용자. 현재 전체 누적 가입자는 제페토 2억 명인데 활성 이용자는 1200만 명이고, 그리고 로블록스는 4200만 명 정도 수준으로 3.5배 정도 수준으로 일단 로블록스가 훨씬 앞서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자, 매출은 현재 지금 제페토는 거의 없는데 금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규모는 아직 작습니다. 그런데 이미 로블록스는 어느 정도 기반에 올라와 있다는 거, 1조가 넘어가면 이 정도면 우리나라 어느 정도인가요? NC 소프트 정도 수준 됩니다. NC 소프트. 하지만 이 제페토는 로블록스는 시가총액이 60조가 넘어갑니다. 그런 정도로 특히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크게 각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제페토보다 로블록스가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페토가 반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출정식을 했다고, 출사표를 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창작 지원 플랫폼 제페토 스튜디오가 원래 있었거든요. 거기에 창작할 수 있는 기능을 현재 얹어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이버 그 제페토의 이용자들이 그 툴을 이용해서 자체 게임을 개발해서 주변 다른 이용자한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로블록스 하고 있는 그런 로직이거든요. 그 로직이 그대로 제페토에도 적용돼서 그것이 이용될 것이다. 이 부분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게임을 창작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로블록스는요, 이 제페토 같은 경우는 이용자 창작 영역이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다는 거죠. 게임뿐만이 아니고 웹툰도 있죠. 여기 위버스는 제페토의 위버스가 아니라 하이브, BTS가 있는 팬덤 관리 플랫폼이 위버스입니다. 위버스와 현재 지금 통합하기로 했죠. 그래서 현재 위버스의 그러한 그 콘텐츠도 현재 이용할 수가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한 각종 여러 가지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확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로블록스와 다른 점입니다. 로블록스를 갖지 못한 제페토만의, 제페토 왜 다른다, 이것을 갖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한 특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성 얼굴 인식 아바타, 여기서 이게 나오죠. 얼굴 인식 아바타,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게 알체라입니다. 얼굴 인식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알체라고, 이 알체라의 지분 15.4%를 그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가 갖고 있죠. 즉 이 알체라는 네이버의 손자회사격인데 아직 법적인 손자회사는 아닙니다. 지분 5%를 추가적으로 네이버가 확보를 해야 공식적인 자회사가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즉 공식적인 자회사가 된다면 알츠라가 급등할 소지가 있다. 이런 관점이 있죠. 그래서 알츠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휴먼이 있어요. 디지털 휴먼 하면 또 기억나시죠?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 실제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로즈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신한 라이프에 광고할 때 쓰는 춤추는 아가씨. 그게 그 인물이 로즈입니다. 오로지에서 로즈라고 하죠. 로즈를 따왔다고 하는데 그 인물이 실존 인물이 아니고 가상 인물이죠. 가상. 그게 버추얼 휴먼입니다. 버추얼 휴먼 내지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는데 이 버추얼 휴먼 내지 디지털 휴먼을 생성하는 생성 기술을 누가 갖고 있냐면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 갖고 있다는 거죠. 자이언트 스텝.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잠깐 자이언트 스텝 이왕 얘기가 된 김에 자이언트 스텝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이런 모양새고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한번 좀 더 빠지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85,000원, 9만원 정도 얹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 뭐 너무나도 당연히 그들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감정 표현, 목소리, 그 아바타를 이용해서 그 아바타의 본인의 감정 표현이나 목소리, 말투까지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아바타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AI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는 현재 하이퍼 클로버라고 하는 AI를 현재 지금 R&D를 하고 있죠.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죠. 파라미터가 2억 개가 넘어갈 정도, 2천억 개가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잔주를 갖고 있는 AI가 하이퍼 클로버입니다. 그래서 기반으로 해서 아마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음성 인식과 관련, 한국어 음성 인식과 관련돼서는 뭐 전 세계 최강이죠. 그 어느 것도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얼굴 인식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또 알차라가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현재 글로벌 브랜드 우리나라 국내 삼성전자 등의 그런 대형 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명품 회사들 현재 지금 LV, NH, 구찌 뭐 이런데 나이키 이런데도 광고 협찬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런 것이 쌓이고 해서 입체적인 그림이 하나둘씩 그려지는 상당히 포괄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제페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게임에 한정되어 있는 로블록스보다 그 잠재력의 크기, 확장성의 크기는 제페토가 훨씬 크다. 지금 당장은 로블록스가 크지만 그러나 향후 5년 후, 10년 후가 됐을 때 제페토는 아마 로블록스를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현재 이 제페토는 네이버의 극단적인 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페토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네이버 전체는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또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따라서 네이버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현재 지금 제페토까지 같이 보시면 되고 그와 연관된 다른 개별 종목까지 알체라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까지 같이 보시면 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탐구를 해보죠. 이즈미디어. 자 이즈미디어인데 이즈미디어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죠. 잠깐 그것까지만 보도록 하죠. 이즈미디어 좀 밑에 있을 겁니다. 이즈미디어 지금 MB 메타버스 핵심 기술 광학 트래킹 잠깐만요. 이즈미디어를 차트를 올려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몇 번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 종목이 의미가 있는 변화가 추진된다는 건데 원래 메타버스 핵심 기술 광학 트래킹 또 시선 분석 솔루션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XR 그런 확장 현실입니다. 사용자 시선 추적 구형 기술을 갖고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현재 카메라 기술 등을 통해서 축적된 3D 비행거리 측정 TOF라고 합니다. 계측 장비 어떤 접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NFT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과 관련돼서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친누나 저커버그를 영입을 했죠. 그 사람이 이 NFT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NFT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NFT와 관련된 이 종목이 현재 사실은 메타버스의 상당히 금융 시스템의 핵심 파트가 될 게 NFT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이지 미디어가 또 다른 관점에서 부각될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그래서 약간 한 발 늦은 감은 있지만 원래는 더 저점에서 매수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약간이라도 매수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지 미디어 후보 종목으로 말씀드렸죠. 21,000원대, 22,000원대 정도면 괜찮다 했던 건데 24,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도 크게 늦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자, 그리고 자, 이지미디어는 끝내고요. 한컴 MDS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한컴 MDS 한컴 MDS는 네, 이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한컴 MDS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장원 인베디드 솔루션과 관련돼서 특히 지금 메타버스 관련 업체 폰티스를 인수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뜬다는 거죠. 어쨌든 이 종목도 의미가 있다는 건데 지금 쫓아가면서 매수하기는 이 종목은 워낙 장중에 주가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쉽사리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쉽지 않은 종목이다 하는 관점. 하지만 관찰을 해야 됩니다. 한컴그룹에서 워낙에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보도록 하죠. 이것만 보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이노뎁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어찌 보면은 제2의 자이언트 스텝처럼 느껴지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조정을 받아서 주가로 본다면 27,000원 이하 그 정도인데 그 정도 매수해 할 만한 그런 상태다 는 건데 이 경우에 무턱대고 더 사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뭡니까 그 자이언트 스텝이나 알체라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에 대해서 한제 다른 종목을 일시 또 부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해볼 만한 대상이 된다. 부분적인 대체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일시적이고 그런 관점. 근데 내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객체 인식 기술 기반 데이터 솔루션, 또 영상 인식 AI 기술, IoT, IDL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통해 실시간 다채널 영상 데이터 처리 기술이라고 하는데 방송 영상과 관련된 기술인 것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또 그와 관련돼서 이게 이제 주사업이고요. 이게 거의 8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도시 인프라 구축 데이터, 영상과 관련된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 영상과 관련된 데이터 솔루션 업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건데 그 정도만으로는 메타버스와 특별히 관계가 깊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재료가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메타버스 부분 협력하기로 마이크로소프트 원래 XR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 확장 현실입니다. 확장 현실. 그 확장 XR 기반 웨어러블 기기 홀로렌즈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이 아니고 이 동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그 XR은 현실 화면, 현재 AR 증강현실이나 VR 가상현실과는 달리 완전히 가상세계 내에서 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 현실 세계를 그리는 화면에 가상의 3D 실사 아바타 3D로 구현된 사람을 거의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또 실사라고 합니다. 실사 이미지를 복합해서 구현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봐야 그것을 우리가 감으로 알 수 있지 말로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XR 현실 화면과 그리고 가상 실사 3D 아바타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구현되는 전반적인 영상을 X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 핵심이 되는 그쪽 초점을 맞춰서 지금 그 페이스북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라고 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현재 지금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 XR도 매우 중요한 XR도 매우 중요한 메타버스의 영역이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그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디바이스를 이미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보다는 일단 알아는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내 종목까지 어떤 상태인지 괜찮은지 아닌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받는 하나의 샘플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들 종목을 단기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으로 약간 대체하거나 약간 섞어주거나 할 수 있는 융통성까지 같이 발휘할 수 있는 대상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격적으로 매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고 그때 판단할 일이고, 지금은 그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는 알체나와 자이언트 스텝에 초점 맞춰서 밀고 나가고, 가장 기본에는 먼저 그 네이버가 있다는 것, 그런 식으로 계속 정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